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우리 이상균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 2025년도 그 2월금 포함해서 출연액이 171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 운영비가 88억 4천만 원이고 목적 사업 추진비가 82억 8천만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체 출연금의 52%가 이제 반이 조금 넘는 금액이 이제 운영비로 네.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 사업비가 48%인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영역이 같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산하 예술단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좀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재단의 전체 출연금 대비해서 운영비나 목적 사업비 비율이 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파악한 바는 있고요. 일단 그 공연장별 이 경상비하고 목적 사업비의 비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문예회관 3개하고 소리터하고 안정역을 일단 시설 개수가 다른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고요. 맞습니까? 많습니다. 다른 데 이제 공연장 하나 뭐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공연장이 4개, 안정리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출연금 예산 외에 매년 그 위탁 사업비를 한 35억 받는데 그건 거의 그냥 사업비입니다. 이게 관리 운영비가 별로 많지 않아서 지금 그 출연금 사업에 나타난 퍼센트보다는 저희의 사업비 비중이 훨씬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상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업비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 집행률이 뭐 현 시점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40%가 좀 안 되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 문화재단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집행이 많습니다. 집행이 많이 돼 그, 있죠. 40%안 되는 정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요. 네. 그 위수탁 그 세부 내역을 좀 보면 위탁 공연 사업이 있고 지역 축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특이점이 좀 일부 있죠. 이 언론사 주관해서 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노을동요제, 락 페스티벌, 스마트 영상제. 예. 이것은 이제 평택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출연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저희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예로 들어주신 새 축제는 문화재단 출범 이전부터 전속했었던 축제고, 출범 이후에 저희가 단순 위탁을 받은 사업 거의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의 사업 방향, 사업 내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관사 쪽에서 대부분 한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시죠. 있겠습니다. 이 정산 정도만 좀 관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이런 부분도 이제 보면 좀 이따 뭐 농해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을 좀 겪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만 줘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막힌 곳이 있으면 좀 네, 뚫어주는 역할도 좀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네, 좀 맞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모든 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시죠.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반기 뭐 주요 성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사업이 있어요. 네. 좌석 그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좋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전에 비해서 이게 좀 만석되는 경우도 사례도 있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예. 예. 지금 이제 공연을 추진을 하시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공연이 있고 유료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의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기획 공연은 전부 유료 공연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예, 유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료 공연은 네. 그런 의사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공연을 떠나서 무료 예. 그러니까 공공성을 바탕으로 이 공연은 무료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은 대표가 합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예. 거예요. 너무 유료 공연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료 공연이요? 저희는 공연은 이제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료 공연 같은 경우에 이제 티켓팅을 할 때 저번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평택시민 우선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관람료를 이제 할인을 해주는 네. 그 시스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시민 1에서 몇 프로 DC 또 어디에 뭐 SNS 어디에 가입을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좀 정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 정정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예, 그것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관을 보면 남부가 상반기에 164건, 북부 59건, 서부 40건. 이거 뭐 지역적인 편차,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일부 네. 이제 대관의 편차가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리터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터는 제가 행감 때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지금 여기 예술회관 대관보다 훨씬 저조한 대관 실적인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현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소리터 대관이나 소리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깊고요. 예. 그래서 주무 부서와도 긴밀하게 지금 소통 중입니다. 이 소리터를 활용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방면에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터 문제는 문화재단에서도 깊은 고민거리 맞습니다.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64건이라면은 거의 뭐 매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준비를 한다든지 할 네. 때. 그 남부의 대관 그 건수가 대관 그 자체가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면 좀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북부나 서부 쪽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거죠, 되지 상대적으로. 않게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예관 아트센터 소리터를 적절하게 좀 분산해서 예, 예. 공연이나 대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거 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페이지 보면 시민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문 예술활동 지원 사업. 이게 이제 건수가 이제 한 108건이 되는데 10억 정도, 뭐한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사실은 뭐 직전 5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네. 뭐 한 209% 그러니까 따따블 정도의 예산 규모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실제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액은 많이 늘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니까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볼멘소리가 많이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안 늘면 모르지만 안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뭐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 이런 예산을 배려를 충분히 해주고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네, 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 지원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본 예산 한번 출연금 보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축제를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아까 네.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가족 스마트 영상제 락 경연대회 노을 동요제는 이제 뭐 언론사를 통해서 네.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자면 노을 동요제 같은 경우가 계속 그 실내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죠? 이거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올해가 12회인가 그렇죠. 그렇게 될 제가 겁니다. 기억하기에도 그렇고요. 이 노을 동요제라는 그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을이라는 노래가 원평 그 예. 금문교타리 위에서 이렇게 다 태동이 됐는데 건의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노을 생태공원이 네, 지금 네. 준공이 네, 돼서 네.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실내에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실외에서 한 번쯤은 이 노을이 있는 이런 공원에서도 한 번쯤 이런 동요제를 개최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망치게 되겠죠. 비가 온다든지 거기 다리 아래는 비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분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는 있겠지만 한 번쯤은 뭐 매번 하라는 것은 네, 아니고요. 예. 상징적으로 한 번쯤은 뭐 오후 시간에 뭐 노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한번 주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주관하고 있는 주체하고 그 지점에 근데 대해서 한번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죠. 예. 예. 하지만 한 번쯤은 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이벤트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말씀 여쭙진 않을 거고요. 네, 그 틀에서만 몇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됐죠? 올해 6년 차입니다. 6년 차. 그리고 6년 차 되고 우리 또 대표이사님 역할 크게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팀장님들 역할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본부도 3개로 편성이 되면서 점점 그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되게 다양한 그리고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 문화예술 공연들뿐만 아니라 전시들도 보고 있고요. 또 생활문화도 네.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평택이 문화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네. 이런 것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뭐 잘하는 부분은 다 잘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거나 좀 더 기간이 지나면 평택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풍성해질 텐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리 어차피 질의 드릴 공연 걸. 분야에서는 이제 아트센터도 개관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이제 획기적인 전개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립미술관도 지금 뭐 어쨌거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 중에 있으니까 시각예술 분야도 뭐 딱히 그 하드웨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큰 전기가 되는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시립미술관 논의도 있고 그래서 다만 향후 10년 정도에 이런 게 있으면 평택의 문화예술이 확 발달할 텐데라고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중거점이라고 얘기하는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예술 교육센터의 네.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뭐 폐교라든지 폐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화 시설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쭉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뭐 뚜렷한 결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문화재단도 그렇고 평택시 입장에서도 봐도 문화와 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 바로 곁에 있는 이런 시설과 기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만 되면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할 것이고 저 공간이라면 그걸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나타나면 열심히 가서 조를 생각입니다. 저도 그 대표님 생각에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평택의 문화가 아직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 하드웨어 무엇을 채우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분들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있어 좋은 공연을 보았어 내가 문화적으로 향상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제 발전해야겠지만,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라면 이제 유럽의 중산층과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외국어를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느냐, 뭐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건 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시민분들이 문화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니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때 다른 곳에 좀 휘말리지 말고 이런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교육 분야 그리고 생활 문화 분야 공간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 뭐 이게 좀 뭐 대표이사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좀 평택시가 좀 답답한 것이 공간이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프랑스 파리가 이제 도시의 개발을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낮 시간대, 밤 시간대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완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평생합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도서관 이용 시간이 조금 한가한 시간이면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 너무 좋은 공간이 있는데 공강 시간이 있으면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좀 플렉시블한 이런 활용이 좀 되면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최 주관하는 그 담당하는 정부가 네. 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놓지 않는 우리 행정 상황이 시민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생활문화 관련 팀장님 계시지만 생활문화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방되면 생활문화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를 리뉴얼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아끼면서도 충분히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네. 물론 재단이 직접 나서서 주체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예술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문화유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 관련돼서 이제 많은 문화재단에서 여타 도시 문화재단에서 마이스 산업 관련돼서도 역할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의 팀을 꾸리고 이 팀에서 이제 수백억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 와서 산업을 발굴해내는 효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곳이 또 문화재단밖에 없는 지자체들의 현실이 있어서 조만간 평택시도 마이스 산업 관련돼서 한번 중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에서 어느 한켠에는 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메세나도 네. 지금 아직은 여러 갈래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중국에는 이 키를 잡고 방향성을 잡아주실 것은 문화재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민간에서 메세나가 확산이 되느냐 네. 아니면 그곳에서 관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문화재단의 역할인 것 같아서 좀 그 고민도 좀 같이 상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세나 관련돼서 말씀이 나왔으니 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후원금 처리 문제 네네. 가 네, 이게 네. 뭐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물론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후원금이 순수한 후원금이 아닐 수 있도록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들 후원사가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문화 그 평화 아트센터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아트센터 시설 관련돼서 여쭤보는 차에 저도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면 주차장 문제. 네, 네. 주차장 같이 쓰게 정일구 의원님이 이렇게 막 요청 주시고 설계 반영하라고 요청 주시고 해서 같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물관은 문 닫은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할 때 같이 쓰고 예,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의 관리 주체를 통일할 문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음악회 보겠다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도서관 저쪽 박물관 쪽에 차 대놨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예, 이랬을 예. 때는 이제 다른 뭐 맞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저희가 있을 것 단순히 같고 그래서 생각해도 건물이 3개인데 네. 지하 주차장을 같이 쓰는데 주차장 관리 주체가 다 다르면 네.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것저것에 더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세 개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좀 위탁을 주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좀 의견을 내고 담당 과에도 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제가 그 내주시면 부분 추가 네, 질문요.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네, 추가 질문. 그 지금 주차장 운영 주체 문제는 네. 지금 도서관 후면에 있는 노상 주차장까지 지금 저희가 대부분 그 아트센터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주차장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후면까지 했을 때 저희가 가용 가능한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지금? 약 정확하게 숫자는 대략. 혹시 아십니까? 600면 정도 된다고. 600면 정도요. 네. 저희가 이제 1,300석 공연에 네. 600면이면은 뭐 적은 건 아닌데 네. 적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게 직원들하고 공연자들이 주차를 하면 그게 많은 면수가 아닙니다. 그 옆에 만약에 박물관까지 같이 했을 때 박물관을 같이 쓰게 되면 관객들 조금 나아져요. 저기 있는 상황은 훨씬 나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까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운영 주체 우리 최준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가 됐을 때 향후에 아트센터 건물과 전체 정산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준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부분도 있고 네. 아니면 이 부분 지금 남부문예관은 우리 자체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공설운동장도 뭐 시 자체 운영이고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 지하 주차장과 도서관 후면의 주차장과 이 면들은 일단은 문화재단이 먼저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건 네네네네. 아니고요. 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근데 지금 네. 뭔가를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네, 이 옆에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생겼을 때 네네,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네. 아니야 우린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되면 상황이 곤란하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디를 써도 동일해요. 네. 그런데 운영 주체는 네. 운영상의 편의를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서 네. 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든 뭐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저희랑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최준고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 시민의 어떤 문화복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해주실 걸로 믿고 몇 네.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저번에도 행감 때도 우리 정일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부터 우리 시의회 그림 전시를 언제 해줄 겁니까? 그랬더니 네. 행감 때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즉시가 올해 안으로는 되겠죠? 저기 이번 주 안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요, 그 뮤지컬 미스터 테일러의 4월 11일에서 12일 2일간 이해를 해서 네. 그 관람객 수가 1,028명으로 92.7%로 이제 자점률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관람객 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점률은 안 돼 있는 걸로 이건 알고 점유율은 있는데 따질 수가 없죠. 네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관람객 수를 네. 그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도슨트 분들이 이걸 찍습니다. 아 하나하나 이렇게 네. 찍으신다는 네.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삼쪽에 보면 8개 공간 선정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선정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완료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각각의 그 공간에서 네, 그 하고 있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르나요? 다르죠. 그러면은 다릅니다. 이 8개 공간이 지금 현재 그 권역별로 이제 좀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문화재단이 이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제 3본부 13팀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직원을 이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32명을 채용하는 걸로 이제 7월 2차 16일부터 채용입니다. 2차 채용.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전체적인 인원이 그걸 플러스하면 119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문화재단의 직원이 72명, 72명으로 73명으로 돼 있는데 예, 예. 플러스 32명 하면 119명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건가요? 2차 채용이고 3차 채용이 또 있습니다. 아, 3차 채용에는 그러면 3차 채용까지 해서 119가 되는 119명을 겁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건가요? 그럼 3차 채용은 또 언제입니까? 11월 1일 출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2명의 채용은 9월 1일 출근 이제 예정입니다. 9월 중으로 이제 임용이 이제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임용 채용에 있어서 보니까 그 우대 사항인가요? 무대는 우대 예? 우대. 무대 사항이요? 네네네. 네네. 직원 채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있죠, 국가유공자에 있죠.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채용이 이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면은 이 그 채용 그 기준을 보면은 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유공자가 여기에 맞는 채용될 수 있는 그 장벽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안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분들이 우대에서 채용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다라고 몇 명이나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그게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공무원들 했을 때 채용하는 상황을 봐도 이렇게 장애나 보호원 직원들이 여러 채용이 되는데 여러 번 그 장애를 가지신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여러 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높지는 뽑힙니다. 않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개방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평택 거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럼요. 개방을 해놓은 이건 거잖아요. 전체 오픈입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평택에 거주하는 몇 프로가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이러한 거는 없고 그런 그냥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그냥 개방을 지역 해놨다는 거잖아요. 가점제는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대가 있어서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원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이 뭐 저기 장애도 있고 보온도 있는데 네네 장애 지금 73명 중에 몇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아, 두 분 그러면 장애인 한 분하고 국가유공자 한 보온 분 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119명이 되려면은 거기에 5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번 채용에 적극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적으로 좀 장애인 극적으로 하긴 하셔야 될 텐데. 협회에만 부탁을 해서 장애인만 채용하겠다고 뽑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안 왔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벌금 얼마 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얼마나 아니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더 많이 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같이 연계하거나 아니면 그 고용보험공단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더 전략적으로 싶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긴 어려운 건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하고 했을 때 네네. 어떻게 돼요 비교가? 했을 때 형편이 저희보다 크게 나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같은 건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경중은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문화재단의 이상에 걸맞는 자체 콘텐츠 제작 및 문화 다양성의 분야에서 공연의 유치로 전문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혹시 몇 쪽 보고 계십니까? 사쪽이요. 전문 공연장 시스템이요? 네,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년 제작하고 있는 그 음악극 형태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그것이 지금 자체 제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공연장의 역량, 그 공연장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연이 얼마만큼 퀄리티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제작 공연은 중장기적으로 공연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요. 지금 그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공연 그거고 그러한 작업을 더 넓혀서 꼭 뮤지컬이나 음악극뿐이 아니고 콘서트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기획 및 제작을 해보겠다. 그걸 더 넓혀가겠다. 그래야 공연장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문화 다양성 분야 공연 유치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뭐 아트센터 이러면 이제 클래식 위주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공연물을 다루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전문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축을 예, 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 준비 중에서 이제 26년도 3월달에 이제 개관 공연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개관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스타트에 예. 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트센터 개관을 하고 뭘 공연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시민분들이 만족을 하실 수도 있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개관 시즌 작품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를 포괄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관심을 끌만한 거 중심으로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제약을 받으면서 그런 공연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저희의 딜레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명한 공연 모든 장르를 아울러서 한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또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픈 마음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상임위 때 어떻게 답변을 이거에 대해서 들었냐면은 우리 평택 시립 국악단이 있으니 네.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이거를 굉장히 그 크게 우리 평택의 브랜드로서 이걸 당연하죠, 올리겠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올릴 때 이제 그 본 의원은 그 좀 아쉬움도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국악계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지영희 선생이 있는데 우리 평택의 출신이 네네네. 그 시립 국악 간현악단이라고 할 때도 이제 본 의원은 앞에다가 좀 지영이를 좀 선생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어떻게 예, 보면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평택의 브랜드 국악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예, 예. 브랜딩인데 이제 그러한 것이 왜 안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혹시 정확히 알고 계셔요? 굉장히 이것들이 어떤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걸 원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아직도 그 아쉬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시립예술단의 그 명칭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뭐 그러니까 그 변경은 가능한데 추진 과정이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좀 아는 건 있습니다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뭐 명칭이야 변경이 가능하니까 향후에라도 이게 타당하니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은 뭐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네. 처음부터 우리가 네. 지영희 선생이라는 그런 어떤 국악계의 네. 그 대부가 있잖아요. 그럼 예, 훨씬 예. 더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전국적 브랜딩이 확 좀 더 높여진 상태에서 네. 되어지지 않느냐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아쉬움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개관 그 공연을 할 때 네. 그 지영희 선생의 그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작품도 같이 여기에 아우러서 담으려고 하는 그런 혹시 계획안도 갖고 계시나요? 당연히 있고요. 아, 저희가 네. 작년에 창단할 때 첫 연주에도 그걸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트센터 개관 연주에도 그 레파토리들이 당연히 포함이 될 포함이 거라고.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네. 풍성해지고 또 명분이 전국에서 뚜렷하죠. 명분도 있고 어떤 그 초대하는 분들도 이제 그 개관 공연에 좀 다양성 있게 이제 뭐 초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 부분도 하나하나 좀 촘촘히 네.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닙니다. 아동부터 이제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또 물론이죠, 전국에 이제 이러한 국악계 전문가 또 네. 뭐 학생 여러 간 방면으로 촘촘하게 해서 우리 평택을 이 기회 때 좀 알릴 수 있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또 혹시 해서 해주시면 드리는 좋겠습니다. 말씀인데 저희가 개관 공연 딱 이렇게 하나가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개관 시즌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네, 통해서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플랜을 짤 때 네. 그렇게 이제 초대하는 어떤 다양성에 있는 것들도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훨씬 더 우리 평택의 브랜드가 높여가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재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쪽에 보시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국악 성가의 밤은 이번 30주년 기념 연주회로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30주년 따로 있고 국악 성가의 밤 따로 여기에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연주회 콤마 네. 국악 성가의 밤은 이제 따로 하고. 전번처럼 뭐 2회로 아니 계획이 한 잡혀 있는 번만 할 건가? 겁니다. 문예관에서. 이번에는 이제 1회로 네, 예.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 그럼 국악 성가의 밤은인데 그럼 국악 찬불가의 밤은 없어요? 그거 저희가 이번에 용성한 게 그런 어디에서요?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광복 80주년인가? 네, 80주년 기념으로 이름이 이제 그렇게 용성 스님이라고 3.1 운동의 그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평택 분은 아니신데 그 3.1 운동의 핵심 기획자 뭐 이런 역할을 하신 스님이 계셔요. 그 이제 인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성가면 전체적인 어떤 종교적을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면 기독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스님이면 스님이시니까 불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네. 그거 보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 감독께서 그
5월하고 12월에는 이 연주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음악이 종교하고 시민들을 융합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리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로 압니다. 그럼 각각의 2회에서 1회로 줄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작년에 뭘요? 성가의 밤? 예, 2회를 작년에 두 번 했었는데 2회를 1회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예관에서 한 번 하고 교회에서 한 번 했는데 교회에서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면 교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예산이 그만큼 한 번 하면 줄어드나요? 왜냐하면 다른 정기 연주회가 한 번 늘었습니다. 그 다른 그 권역에서 또 올 수 있도록 뭐 북부, 뭐 서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물어서 아니, 기존의 저희 이해를 취지와 그렇게 달리 하는 오해를 게 사가지고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니까 판단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그 아니 그 문예관에서 문예관에서는 하는데. 합니다. 문예관에서는 하고 예.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18쪽에 보면 이제 메세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메세나 기부금이 23, 24, 25 해서 25년도에는 3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1억 6천의 그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25년도에는 3억의 기부금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이 기부 사업을 했고 했고 예. 앞으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하반기에? 3억을 다 유치하진 못했고요. 네네. 지금 그 1억 실내악 축제 외에 다른 행사들은 주로 그 30주년 시통합 30주년 기념 행사 쪽에서 이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이 한 10월 중에나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그것도 어떤 계획안을 실질적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하고 하고 이거에 있습니다. 대해서. 예, 그 계획안이 나오면 좀 그러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이 보면 25년도 요건 추진했다. 추진했다는 이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38쪽 보겠습니다. 평택꽃 몰빛 축제가 9월 13일 날로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예, 여름에 이틀 그런데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1일로 9월 13일 날로 계획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예산은 1일을 함으로써 같습니다. 그 예산은 같고 1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럼 특별히 일단 절개가 늦어진 건 작년에 한여름에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네네. 대단히 관객이 동원이 되는 이런 축제를 그 시기에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축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네. 이 시기를 좀 연기를 했고요. 네. 그 요즘 들어서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거기에 딸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기 관리하는 인력 뭐 이제 지키는 분, 안전 질서 하시는 분 이런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하루로 줄여서 이 축제의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 판단들을 하셔서 이틀 하던 걸 하루로 줄이게 된 겁니다.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날 못하면 그 다음 날도 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두 번 생각하시나요? 갈 수 있는 예산은 똑같은데 예. 하루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예산에 한 번 들여서 사실 그렇게 그동안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틀을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무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현실화를 해서 하루를 하면서 짜임새 있게 하자 이렇게들 의견을 모아주신 겁니다. 예산은 똑같고 하루 하고 좀 고민이 되긴 되네요.
그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안에 보면은 그 푸드트럭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공개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평택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경기도로 지역 제한돼 경기도로 있습니다. 제한을 해 네. 두는 거고 예. 평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이제 그거는 좋으나 그 트럭에 말씀을 드리자면 1순위는 평택 거주자, 네. 그러니까 평택 시민 혹은 평택의 사업장을 갖고 계신 자로 이제 1순위를 하고 1순위에서 혹시 이제 모집이 좀 부족하게 부족했을 되면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권까지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그 푸드트럭이 몇 개 정도의 선정을 할 계획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택에서 전부 다 수요가 되지 않아서 경기도로 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단체별로 이제 엮은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했었다가 올해는 저희가 평택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공모로 이제 바꾼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공모로 네네. 하고 평택 시민의 1순위로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럼 몇 20팀 개- 정도, 20팀 정도, 20팀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네. 네네.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평택의 1순위가 좀 다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만큼의 철저하게 네, 좀 네. 풍성하게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이윤하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실 때 그 임명을 그 시립 예술단의 이 지역 인사 임명을 네.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려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시립, 국립, 뭐 도립 뭐 이런데 명칭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임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희망으로 예. 돌리시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건 예, 따로 예.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립 무슨 예술단에 임명이 들어가는 건 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이 국공립예술단의 이름이 영원히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물론 말씀을 그렇죠. 드린 근데 이제 겁니다. 예. 일반 이제 민간은 어떤 네, 예술단이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시립, 국립, 도립에 대해서는 좀 다시 예, 한번 잘 뭐 알아보셔야 될 것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 공연하고 기획 전시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나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해서 네. 많은 제약이 좀 있었나요? 큰 공간이 공연 전시 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예관들이 600석 중극장 규모이기 때문에 대극장 규모 공연물들은 유치가 이제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시장은 또 이렇게 면적과 뭐 이런 높이나 이런 형태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각 설치 같은 거는 조금 애초에 좀 장르상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뭐 큰 작품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수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 지원 전시기금 사업에서 그 타기관 공모사업 신청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됐다. 전시 전용 면적이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미달돼서 공모사업 자체를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기준 전시 전용 면적의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승호 팀장님 아십니까?
아, 예.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건 이 갤러리 면적이 너무 작다 그겁니다. 예. 이게 기준이 딱 몇 제곱미터인지 이건 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시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그 전시실로는 이런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한 건가요? 면적은 되는데 사실 그게 면적만 되는 건 아니고요. 갤러리나 미술관에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합당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아트센터의 갤러리 공간이 그거에 합당한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전시실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전시실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객 편의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그 뭐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시실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송탄국제교류센터 내에 그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거기는 그런 전시실의 조건을 갖추게 되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어떤 기준을 하나는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쪽도 해당이 안 된다면 네. 좀 문제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 사업이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 뭐 전시물의 제한도 있다고 하셨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아트센터 내에 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든지 아니면 뭐 국제교류센터 내에 전시 리모델링 사업할 때 네. 담든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현재 뭐 기획 공연했었던 그런 뮤지컬 같은 것들은 아트센터가 개관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인가요? 확대를 해서 다시 재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아트센터에서 재공연을 할지 중국장 전문 공연화해서 남부문예관 같은 데서 재공연을 할지 그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 공연을 지역 창작 특화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네. 아트센터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물을 를 공모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지역 창작 특화 공연을 되는데. 할 때 네네. 뭐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공연장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됩니다. 주고 다 그 안에 됩니다.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다 되는데 예. 똑같은 걸 제작하는데 아트센터로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 예산이 들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 제작을 한 걸 그 평택 안에서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 전국이나 뭐 잘 되면 전 세계로 이렇게 널리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러려면 시장 구조상은 큰 극장보단 중극장용의 시장이 더 넓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부분은 좀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적정한 기준의 전시실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재능기부 사업을 국악 멘토링으로 재능기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관내 한 개 초등학교에 국악 교육을 무료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국악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소년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시립국악악 국립관현악단 정도면 거의 메이저 중에 메이저 정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국악을 전공하려는 아이들에게 좀 희망이나 네. 뭐 살아온 길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멘토링 사업도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검토를 네.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지원 사업 공간 조건이 100평인데 저희가 98평이랍니다. 그래서 아트센터가요. 아니 지금 남부나 북부가 그래서 저기 국제교류센터는 지금 그 120평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어디가 120평이라고요? 여기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가 120평. 예. 예, 그래서 그쪽을 활용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 올해 하반기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부서 개편을 통해서 이 몸집이 커졌습니다. 네. 몸집이 커진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우리 시민과 시의 문화 향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